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자, 이번 영상 처음으로는요, OKX 거래소에서 파이 지갑으로 파이코인을 출금하는 방법을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OKX에서 파이 지갑으로의 출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OKX 지갑에 입금을 시켰던 분들은 한 번씩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OKX 거래소 가입 방법 및 입금 전송하는 방법은 지난 제 영상을 서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금을 시켰기 때문에 OKX 거래소에 지금 파이코인을 보관을 하고 있는데, 다시 파이 지갑으로 출금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이미지를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하단에 이 아셋을 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출금 버튼이 보이는데요, 여기를 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 이런 창이 뜨고요, 여기서 Withdraw Crypto를 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로는 이미지 캡처가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사진으로 직접 화면을 찍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보유한 코인이 나오게 되죠. 지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1파이 코인을 여기 OKX에 입금을 시켜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OKX에 1파이 코인이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것을 탭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OKX에 저장이 된 주소록에서 출금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거래소 지갑이나 다른 비수탁형 지갑으로 직접 출금을 할 것이냐를 질문을 하고 있는데, OKX에 여러분의 파이 지갑 주소를 따로 저장을 해둔 게 아니라면 이곳에 Exchanges or Wallets를 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소나 지갑으로 직접 출금을 하겠다. 그러면 출금 수수료가 0.05파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래소로 입금할 때는 블록체인 수수료 0.01파이만 사용을 하면 되었지만, 출금 시에는 블록체인 수수료와 거래소 수수료도 포함을 해서 총 0.05파이를 소모를 해야 됩니다. 동의를 하신다면 하단의 슬라이드를 오른쪽으로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 파이 지갑 주소를 여기 붙여 넣으시고요, 보내실 파이코인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저는 출금할 파이가 1파이만 있기 때문에 일단 0.5파이만 출금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수수료 0.05파이를 제외하고 0.45파이를 제 파이 지갑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고창이 뜨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요, 이 출금을 진행을 하면 취소할 수 없음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출금 주소 입력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창으로 넘어가시면요, 이렇게 출금 확인창이 뜨고요, 여기서 이 컨펌 확인 버튼을 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문 인식, 이 패스키로 출금을 해 주시려면 이 상단의 버튼을 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OKX 이 가입 영상을 보시면요, 지문 등록 방법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지문 인식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이메일 인증과 구글 OTP 인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샌드 코드를 누르시면요, 이메일로 코드가 전송이 되니 그 코드를 여기에 갖다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아래는 구글 OTP 앱으로 가셔서 지금 OKX로 등록된 코드를 복사해 오셔서 여기 붙여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OKX 가입 영상에서 이 구글 OTP와 OKX를 연동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수수료 0.05파이를 제외한 0.45파이가 파이 지갑으로 출금이 되는데 최대 2분까지 소요가 될 거라고 합니다. OKX로 입금하실 때는 상당히 빨랐지만 출금은 여러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리게 됩니다. 하단에 이 View Detail 버튼을 눌러보시면요, 현재 상세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출금이 신청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현재는 펜딩의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분 안에 취소할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간은 빨리 흘러가게 되고요, 아래 출금 취소 버튼이 보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바로 In Progress로 넘어가서 처리가 진행이 됩니다. 일단 나가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보여드린 이 페이지에서 맨 하단에 출금 주소를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출금 시 실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나가서 기다리시다 보면요, 이런 메시지가 뜨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출금 완료 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태블릿에서 보시면요, 수수료 0.05파이 제외를 한 0.45파이가 출금이 완료가 되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블록체인 데이터가 보이는데요, 여기를 누르시면요, 파이 블록체인 거래 데이터 확인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출금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비트겟 거래소 최근 상장 공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KX 거래소에 이어서 비트겟 거래소에서도 2월 20일 현물 상장을 예고를 하였는데요, 비트겟에서도 OKX와 마찬가지로 이런 공지가 나왔습니다. 파이 네트워크 팀의 요청에 따라 파이 네트워크 상장 후에 특정 국가 및 지역의 사용자는 파이를 입금하거나 거래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시장의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는 영향을 받지 않으며 기존 거래 규칙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중국 지역에서는 아마 거래 서비스가 제공이 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OKX 거래소와 비트겟 거래소가 파이코 팀의 요청을 받아서 좀 동일한 지금 공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2월 13일 이 비트겟 거래소에서 파이 관련 뉴스를 잠시 실은 것이 있기 때문에 잠시 참고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파이의 단기 가격 예측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기라면 2025년 1분기와 2분기까지의 상황을 예측한 부분인데, 오픈 네트워크로 전환이 되고 파이가 상장이 되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초기 수요와 이 포모 에 의해서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 포모라는 거는 자기 혼자 뒤처지는 것에 대한 이제 두려움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미디어에서 파이 상장 얘기가 나오면은 파이를 잘 알건 모르건 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 파이 쪽으로 몰려드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투자자가 파이를 사기 위해 서두르는 투기 거래가 있을 것이다. 특히나 20일에 현물 상장 외에도 지금 몇몇 거래소에서 파이 선물 상장도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거래는 이 시장에서 큰 리스크를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은 큰 변동성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지금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요. 또 큰 거래소에서 더 많은 유동성과 가용성을 제공한다라고 해서 현재까지 파이의 시작이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오픈 네트워크 출시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OKX, 이 비트겟 거래소 모두 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포지션을 좀 갖추고 있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총 20개 이상 이 거래소에서 지금 파이를 상장한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면 큰 유동성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파이의 가격이 좀 더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분석가들은 이 파이코인이 처음 몇 주 동안은 무려 $100에서 $150 사이에서 거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많은 이 장기 채굴자가 판매를 시작하며 가격을 점차 이제 조정해 나갈 수가 있는데, 초반에 강력한 펌핑이 한번 오고 그 후에 매도를 시작하게 되면요, 파이의 가치는 출시 후 몇 달 동안 약 50에서 $80로 떨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이것은 순전히 비트겟 거래소 지금 분석 글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 중기 가격 예측이 나왔는데요, 3분기에서 4분기 사이에서는 2025년 하반기까지 이 파이 실제 유틸리티가 가격을 결정하게 되고, 기업이 지불을 위해서 파이를 수락하고 파이 자체 시장 및 이 DF과 같은 파이 생태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고요. 이런 견인력을 얻는 경우에는 파이 가격은 $150 이상으로 다시 안정화되거나 250까지 치솟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도전 과제가 있는데, KYC 지연 시스템은 사용자를 실망시킬 수 있고 적절한 검증 없이는 많은 사람들이 거래하지 못할 수가 있다. 또 비공개 네트워크에서 개방형 네트워크의 파이 전환은 기술 또는 규제 장애물에 직면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도 있고, 또 파이가 실제 사용이 없는 투기 자산으로만 간주가 되면은 가격이 그렇게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조건을 달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장기 예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부터 30년까지 장기 예측을 보는 것이고요. 자, 이것을 좀 불리시하게 한번 평가를 해보면은, 파이 네트워크가 대량 채택을 얻어가고 거래, 디파이, 전자상거래에 널리 사용이 되는 경우 2030년까지 $500에서 $1000 이상 도달할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파트너십, 실제 통합 및 꾸준한 성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지만 이것을 약세로 판단을 해보면요, 파이가 초기 과대 광고를 넘어서 실제 사용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경우 채택이 제한적일 수 있고, 다른 알트코인과 유사하게 가격은 $50에서 $200 사이로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상장을 앞둔 거래소에서 지금 분석을 쓴 글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파이 상장에 대해서 우리가 포모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글들과 예측으로 기사를 실었을 가능성도 매우 크다. 그래서 우리가 파이를 응원하고 홀딩하고 사용하고 우리 전체 생태계를 성장시키는 것과 별개로 투자는 투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격을 얘기하는 글들은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좀 더 냉정한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월 13일에 블락 텔레그래프에 실린 파이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 쓰여진 기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보았고요. 파이 네트워크의 오픈 네트워크, 이 암호화폐 활용성의 전환점이 될 것인가 라는 타이틀입니다. 잠시 내용을 보자면요, 파이 네트워크는 오랫동안 암호화폐 세계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해 왔습니다. 광범위하게 채택되었지만 외부 세계와의 연결이 제한되었었습니다. 6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모바일 채굴 모델에 참여했지만 네트워크는 외부 블록체인과의 연결이나 아니면 법정화폐 통합 없이 폐쇄된 상태로 운영이 되어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변화가 시작됩니다. 2025년 2월 20일 파이 네트워크가 오픈 네트워크 단계로 진입을 하며 폐쇄적이었던 생태계가 완전히 개방된 블록체인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 변화는 파이의 레이어 1 인프라를 외부 애플리케이션, 기업 통합, 그리고 크로스체인 상호 운용성에 개방을 해서 단순한 대중적 암호화폐 실험을 넘어선 하나의 독립적인 블록체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서 파이는 접근성과 활용성을 동시에 갖춘 암호화폐로서 새로운 입지를 구축하려 하고 있고, 신원 확인을 통해 신뢰 구축이라는 차별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도전은 단순히 파이를 접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접근성이 실제로 활용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증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폐쇄형 생태계에서 개방형 블록체인으로 파이 네트워크 초기 성공은 단순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암호화폐 채굴은 고가의 하드웨어와
복잡한 기술적 지식을 필요로 하지만 이 파이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전례 없는 규모의 사용자를 유입시키는 데 성공을 했으나 이것이 폐쇄된 생태계 내에서는 그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이번 오픈 네트워크 전환을 통해서 파이는 기존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해서 더 광범위한 통합을 이루겠다라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 기반은 암호화폐 세계에서 흔치 않은 개념인 신원 확인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블록체인이 익명성을 중시하는 반면 이 파이는 거래가 신원 인증된 개인과 기업 간에 이루어지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암호화폐들이 직면한 보안 및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 기술 책임자인 니콜라스 코칼리스 박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파이 블록체인은 신원이 확인된 개인 및 기업 간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고요. 이는 레이어 1 블록체인에서는 전례 없는 기능이며 블록체인 기반 활용성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규제 친화적인 암호화폐가 될 수 있을까? 수년 동안 암호화폐는 규제 당국의 감시를 받아왔습니다. 정부들은 불법 거래, 자금 세탁, 세금 회피 등의 문제를 우려해왔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신원 확인을 요구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려 하고요. 이는 규제 당국과 기존 기업들에게 보다 매력적인 옵션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파이 네트워크는 이론적 가능성을 넘어서 실용성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24년 이 파이페스트 같은 경우는 파이 사용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글로벌 행사로 전 세계 160개 국가에서 95만 명 이상의 사용자, 2만 7천 명의 활동적인 판매자, 그리고 2만 8천 명의 테스트 상점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 행사는 파이가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니라 실제로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거래 수단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거래는 파이의 메인넷 블록체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파이 월렛, 커뮤니티가 구축한 파이 비즈니스 디렉토리, 여러가지 애플리케이션이 함께 활용이 되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 진정한 금융 시스템의 일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초기 사례들은 파이 커뮤니티가 실생활에 파이를 사용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외부 기업들이 파이를 충분히 가치 있는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고 통합할 것인가인데요. 이번 오픈 네트워크 전환은 파이가 단순한 P2P 거래 네트워크를 넘어서 더 넓은 금융 시스템의 일부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그것을 시험하는 첫 번째 기회가 될 것입니다. 2025년 2월 20일 파이 네트워크는 새로운 장을 맞이합니다. 지난 6년간은 이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오픈 시장에서 이것이 실제로 기능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되는 시점이고요. 만약 파이가 접근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이 대규모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면 암호화폐의 활용성에 대한 논의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변화는 현재 암호화폐 업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발전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이제 실험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파이가 스스로의 힘으로 설 수 있을지를 지켜볼 때입니다. 네, 이렇게 기사글이 쓰였고요. 상당히 인사이트가 있는 글이고 또 파이를 최소 수년간 채굴을 해왔던 분들이라면 이 글에서 많은 부분들을 생각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